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제목이 뭐냐면 소제목이 천지에 울려 퍼지는 원한의 곡소리. 네. 뭐 흑인들의 한에 이제 얘기가 나오죠. 아미스타드 영화에 보면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개짐승 때려잡듯이 잡아가지고 흑인 노예상들이 와서 네. 팔고. 근데 이제 제목이 원한의 곡소리예요. 곡소리. 곡성.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때 곡성 군수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줬대요. 그렇게 무서운 영화를 만드는 걸 알고 지원했는지 모르겠어. 네. 정말 끔찍한데, 저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야 이거 웃을 수도 없고 그게 뭐였냐면 네. 곡성 군수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곡성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죠. 이제 막 엄청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곡성의 시골에 약간 아침인가 이제 안개가 살짝 끼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되게 평화롭고 되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네. 이게 논이 쫙 펼쳐져 있고 그쵸. 되게 좋아. 근데 곡성 영화는 그거가 굉장히 무서운 악마가 나타나는 걸로 그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화가 이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교훈을 주고 하니까 관광객이 엄청 늘어났어. 그래서 곡성 군수가 이런 영화를 찍어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좋고 뭐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영화 내용 그렇지 않잖아요. 처절하잖아요. 얼마나 죽었는데 거기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애기 무엇이 중한디 뭐 이렇게 하는데 와 걔 눈 뒤집어지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신부가 동굴에 찾아가서 네. 이 악마야 이렇게 했는데 갔더니 이제 악마가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악마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긴 어딜 가. 소름 끼치더라고 진짜. 악에 사로잡히면 네.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가면 서툰 선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그 토끼가 그 틀에 갇히면은 그냥 그 삶은 끝난 거예요. 그 죽고 나서 보복을 하든지 하는 거겠지만 그게 이제 신도 세계에서도 그게 악이 강하다면 신도 세계에서도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상제님 진리가 없고 이 가을 세상이 정의를 내세우는 진리가 아니면 우주는 진짜 원한으로 다 무너져 내리겠구나. 이 생각도 좀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보면은 배고파가지고 서로가 이제 시체를 먹었다.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이순신, 김명민 씨가 했던 거기도 드라마에 나와요. 진짜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적을 죽여가지고 전리품으로 먹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먹어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네. 저기는 악마다, 이단이다, 마귀의 어떤 그런 게 때문에 우리가 죽이고 불태우고 먹이고 먹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 역사가 상당히 많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여자들 그리고 애기들 네. 이제 노인들 이런 네. 사람들은 죽이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첩을 만들거나 지금 요번에 IS 이슬람 네. 거기 이제 걔들이 했던 게 IS가 쿠르드족이라든가 그 다른 족 네. 속 여자들 전부 다 막 임신시키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예 시장이 열렸다고요. 그때 애기들 팔고 그 여자들 막 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놈들이 끌고 가가지고 뭐 했냐면 노예 시장에 팔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노예를 사간 애들이 누구냐면 네. 포르투갈 애들. 그때 네. 이제 포르투갈 애들이 흑인 노예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노예로 해가지고 그걸 유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까 가냐면은 이탈리아까지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니스에 한복 입은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 건 베니스에 있었지만 그 베니스에 한복 입은 그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화가 그랬잖아요. 플란다스계에 나오는 그 화가가 이름이 뭐지? 그 사람?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린 것 중에 그 한복 입은 남자가 그린 게 있어. 네 사람 이름이 뭐냐면 안토니오 코레안가 그래. 코레아네. 이름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네.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노예를 해가지고 팔려간 거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노예로 그렇게 많이 팔려갔고. 그리고 그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서 임진왜란 때 싸울 때도 네. 흑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싸운다고. 음. 그 노예로 팔려왔대 일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구려 망하고 나서 네. 그 아예 집단 이주 시켜버리잖아요. 스탈린이 저쪽에 살던 고려인들을 네. 집단 이주해가 다 거의 많이 죽인 것처럼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때 인구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어디까지 그때 가게 되냐면은 저기 아래 미얀마 끝까지 이렇게 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지금 가서 보니까 제기도 차고 공기노예도 하고 우리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이제 간 그런 기록도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다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러지.
역사 자체가 완전히 전쟁과 그 원한 역사로 전달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원한 맺힌 역사가 계속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화 중에는 흑인 노예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잔다르크 얘기도 나오고요. 그 마녀로 몰려서 이제 화형을 당했는데 하나님 하면서 절규하면서 이제 몸이 불타서 이제 죽었는데 심장이 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얘기로 전해 내려오거든요. 실제 심장이 타지 않은 건 이제 되게 상징적인 거죠. 심장은 어떤 그 사람의 이제 마음 또 이제 가슴에 맺힌 한 그게 이제 뜨거운 불덩어리도 이제 안 탔다. 그리고 이 여성의 한 이건 뭐 인류 역사에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우리나라 속담에 온유월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온유월은 이제 덥죠. 요즘은 많이 덥죠. 엄청 덥죠. 30도 막 이렇게도 올라가지고 요즘은. 근데 서리가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를 바꿀 수 있다. 오, 여성들을 잘해줘야 돼. 상제님은 이제 여자의 한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의 한이 너무 커서 그 옛날에 이제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 소학을 받거나 뭐 하면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딜 들어가냐면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 가네요. 비구니가 되거나 그런 게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상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자들이 천하사를 하려고 염주를 딱딱거리니 앞으로 그 여자들이 큰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렇게 여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한 사람들이 역성혁명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상제님이 가장 큰 이제 원한 중에 원신과 역신을 말씀하셨는데 역사를 바꾸려 했던 역신들의 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던 그 사람들은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했기 때문에 그 한이 아까 말했던 성산문의 한 이런 분들의 한인데 그 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끌리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성수로 보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여자들의 한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한이 역성혁명했던 그 사람들의 한 이상으로 세상을 바꾸자 하는 그 한이 커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천하사를 하고자 천하사라는 게 상제면 천하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천년은 천하사를 하고자 여자들이 이제 염주를 딱딱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역사를 새로 바꾸는데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염주를 딱딱거린다는 게 이게 이제 수행 세계거든요. 그리고 도술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얻기도 하고 또 얘기하는 게 이제 낙태 얘기예요. 이건 뭐 엄청나죠. 전 세계에서 알려진 걸로는 1년에 적어도 5천만 명이 낙태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인류가 한 80억 가까이 이제 가고 있죠. 근데 1년에 5천만 명이 낙태를 당해요. 그럼 2년이면 1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계산이 나오죠. 이게 80억 인류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천상의 낙태아들이 만약에 다 있다고 치면 그 인구는 얼마나 많을까. 근데 그들이 자기 엄마 아빠로 인해서 대개는 죽은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여러 가지 실수로 했던 뭐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불문하고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원한을 풀어야 되거든. 뭐 엄마 아빠 사정이 있겠지. 나를 이렇게 찢어 죽였으니까. 이렇게 가나?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낙태아들의 원한은 이제 도저히 해소 불가능이다. 이걸 뭐 낙태아들 원한은 뭐 저희들이 이제 그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했었으니까 자세히 한다기보다는 종도사님의 이제 그 체험, 신도 체험에 대한 일화 여기 이제 쓰여 있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태아에게도 영신이 있다. 필자는 근 30년 전 당시 구도자였던 어느 산부인과 의사의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낙태아 영신들이 3 혹은 5 등 몇 명씩 떼를 지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영으로 보았다. 낙태아의 영신들은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대상자를 만나면 보복을 하기도 하고 흉측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인간만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신명도 자살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문장 몇 개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절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거지 엄청난 거죠. 어차피 상제님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고 진리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신도가 저분도 이제 한번 진리를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같이 가셨다.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였고 거기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주무시려고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는데 천장에 이렇게 낙태된 신명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애기 신병들이죠. 보통 낙태 수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걸 상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애기 그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이제. 신도 세계라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신명도 그 몸을 가지고 간다. 그 형태대로. 심지어 뭐 이런 거죠. 죽을 때 당시에 옷에 피가 묻으면서 죽으면 물론 사람이 죽으면 뭐 빨가벗고 가는 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옷의 기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이제 장사 지낼 때 쓰던 물건을 태워주고 패백도 올려주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럴 지경인데 그 낙태아들은 옷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고 찢겨진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둥둥 떠다니면서 씩씩거리면서 오직 살기만을 품게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네. 뭐 잘못한 게 있냐, 뭐 나는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직접 죽인 살인자에 해당은 돼요. 아니 누가 시켰든 돈을 어떻게 받았든 간에 핑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보통 예전에 산부인과 의사는 뭐 직업적으로 뭐 수도 없이 돈이 잘 벌리니까 불법으로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낙태아들이 영신이 셋 또는 다섯씩 몇 명씩 때를지 어깨 동무라고 나타나서 이렇게 쳐다보더라. 그건 뭐냐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죠. 네. 왜 살리려고 하십니까? 왜 이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하십니까? 저희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이렇게 찢겨져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꼭 살려야 되겠냐고.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이런 진리를 만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참 이게 주목해야 될 게, 그래서 보복을 하기도 하고 또는 흉측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자살하기도 한다. 사람은 이 절망에 빠지면 결국 마지막을 선택하는 건 자살이에요. 자살. 네. 근데 이게 이제 신도세계의 비밀을 알면 사람이란 존재는 두 번 죽는다.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한 번은 이 영혼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 그것이 초물질로 이제 정기라고도 부르고 네. 하는데 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 영혼을 구성하는 네. 어떤 단위가 있다. 그래갖고 뭐 최근에 이제 심령과학이나 이런 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그 영혼도 분자 구조가 있을 것이다. 원자 구조가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뭐 근세까지도 굉장히 이제 그 깊이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고. 네. 근데 일반적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동양에 오면 이런 동양 세계, 한의학 세계로 오면 네. 그게 정기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상제님 말씀으로도 돼 있고. 근데 그게 흩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이 영생불멸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충격적인 상제님 진리예요. 네. 한번 태어난 인간이 죽으면 네. 사후세계를 왔을 때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돌을 닦지 않으면. 돌을 닦으면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지만, 그러지 않으면 흩어진다. 방탕하게 살고 하다 보면.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제 자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귀신이야. 일본 히로시마야 여기가. 근데 핵폭탄이 저기 떨어지고 있네. 귀신은 쳐다보고 있어. 아, 사람들은 잘 죽겠지, 나는 살겠지, 이런 게 아니고 히로시마 한복판에 핵폭탄 떨어지는데 옆에 있으면 그 신명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해체돼 죽는다. 이때 죽으면 완전 죽음, 절대 무로 돌아가는 죽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낙태아들이 죽을 때 탄환과 폭약으로 화야 죽는다. 이건 뭐냐면 저는 이제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면 낙태아들이 무기 산업에 이게 그걸 더 만들으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폭탄이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 네네. 거기 붙어서 자살을 하는. 이게 진짜 이거보다 슬픈 건 없는 것 같아. 네.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그 죽음 중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남의 모함이나 배신, 음모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 패배한 영혼, 상처받고 파괴되어 원한이 너무 깊은 사람들의 영혼은 신명으로 태어나도 천상으로 못 가고 구천을 떠돈다. 분노와 저주, 반드시 안갚음을 하려는 의식이 지속되어 끊임없이 보복할 방법을 찾아다닌다. 이러한 신명들을 척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때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수를 하기도 한다. 네. 수많은 사고, 비행기 추락, 교통사고, 뭐 갑작스러운 화재, 네. 뭐 가스 폭발, 이런 게 그냥 그 사람만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신들이 네. 붙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간접 또는 직접적인 보복을 하게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이 중심에 척신이 있다. 이 척신은 악마가 아니다. 네. 네. 원한 맺힌 신명이죠. 맺힌 신명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선악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원한을 풀어주는, 여기에는 보복도 포함한, 보복해야지만 해결되는 경우도 이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는 이렇게 서서히 네. 어떤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네. 원한이 풀어가게 되는 네. 과정도 있겠죠. 요즘에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술 먹고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지정신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네. 자기 정신이 아니면 남의 정신이라는 건데. 거기 답이 있네. 그죠. 그러면 그 정신은 대박. 누구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신명들의 보이지 네. 않는 척신들의 그런 개입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왜 그러면은 이 척신이라는 문제가 원한이라는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동물들은 그럼 원한이 없느냐? 동물들도 원한이 있거든요. 네. 상님께서 대원사에서 처음으로 네. 중통일을 하신 다음에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너희들도 해원을 원하느냐, 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찾아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동물 해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인간에 대한 이제 해원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뭐냐? 바로 인간은 네. 자기의 어떤 그 주체성,
그 자아라는 것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자아가. 그래서 이 자아가 영혼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천지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인간은 그거를 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았을 때 내가 피해를 보면은 그거에서 복수를 할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죽으면은 끝이다. 네. 이런 무신론 입장에서는 죽었는데 뭐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사람이 바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네. 영혼 존재하는데 인간의 영혼이 바로 상념체이기 때문에 이 나의 자아로서의 그것이 강해가지고 잊지 않는다. 죽어서도 그걸 잊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혼이 존재하는 한은 그 그 상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거기에 우리가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 생각 자체. 그러면서 오로지 그거를 풀려고 하는 마음. 거기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것이 자기를 올가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풀어야만이 끝나는 그런 걸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특성 때문에 이제 원한이 맺힌다. 그럼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바로 인간은 상제 말씀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큰 병이 든다. 그래서 그것이 원한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냐? 하고자 하는 거, 뭔가 바램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희망이 됐던 네. 그것이 뭐가 됐던 간에 네. 사람은 뭔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고자 네.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이 한으로 맺혀가지고 원한으로 맺혀서 그것이 병이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의 병이 그럼 거기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 전파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질병으로 네. 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우주 속 비밀, 원과 한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의식뿐 아니라 동물의 의식까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로 연결돼 네. 있다. 모든 건 연결돼 있다. 초연결 네. 시대. 근데 오래전 소련 과학자들이 이에 네. 대한 실험을 하였다. 네. 이게 이제 구소련의 이제 4차원 과학이라는 책이나 그런 게 네. 굉장히 예전에 쏟아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이 실험을 실제 많이 했어요. 이게 냉전 체제 때 미국과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소련이 네. 서로 이게 무기 군비 전쟁을 막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정신 전쟁까지 간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초능력을 서로 가진 사람을 이제 개발을 하자 해서 이런 영화들의 지금 후손이 이제 엑스맨 같은 거죠. 그래서 텔레파시 능력이나 어디를 이제 가볼 수 있고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첫 버전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영이 떠나서 유체이탈에서 딱 들어가서 보고 오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죠. 성공했나요? 아 성공해서 그게 실제 적용도 많이 했죠. 진짜요? 네. 그리고 뭐 영화로는 그 염소를 보는 사람들인가 그 있잖아요. 왜? 아까 보리밥부터 되게 뭐. 예. 아니, 그 영화가 주인공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브래드 그래요? 피트도 나오고. 어. 근데 그게 뭐냐면 염소를 왜 째려보냐면 네. 실제 그 사람들이 염소를 봤거든. 염소를 쳐다보고 이제 염소야 죽어라 하면 염소가 죽어야 돼. 그 말로 염소의 심장을 멈추겠다 이렇게 하면 염소가 진짜 이런 실험을 했거든. 예, 그걸 실제 뭐 어느 몇 %까지 성공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오히려 소련권에서는 더 많은 성공을 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네. 그들은 전파를 차단한 육지의 연구실에 어미 토끼를 둔 채 뇌파나 파장 변화를 본 거예요. 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잠수함, 그것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고 바닷속 아주 심해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파로 전달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절대 모를 것 같은데. 예. 근데 거기서 새끼 토끼, 그 토끼가 네. 낳은 새끼 토끼를 한 마리씩 죽였어. 대신 시간 체크를 한 거야. 네. 몇 시에 죽였다. 그럼 같은 시간 내에 그 토끼가 어떤 변화가 뇌파가 일어나느냐. 그때 놀랍게도 새끼 토끼가 죽을 때마다 어미 토끼의 뇌파가 크게 변하는 것이다. 신기하다. 이 실험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이제 적혈구, 뭐 백혈구 실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동물의 네. 특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아니 배양을 해서 그 피를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 사람한테 이제 뭐 뇌파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측정기를 달고 배양한 혈액한테 네. 전기 자극을 주면 네. 이 사람한테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여기 뭐 미국의 과학자들이 1959년에도 이렇게 했다. 원자력 잠수함에서 네. 또 이제 노스리러스라는 잠수함을 이제 잠수시켜서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뭐 70%의 성공률을 보였다. 뭐 이게 실험 이름 또 있고 그래요. 네. 이게 많은데 유명한데 저는 네. 이제 한 10몇 년 전인가 20몇 년 전에 이걸 보고 진짜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를 네. 영상으로 구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한 실험이에요. 네. 와 진짜 뭔데요? 아니 웃기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뭐냐면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또 네. 어떻게 하냐면 오이를 가지고 오이에 전극을 연결해. 네. 그래서 전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걸 네. 소리로 나타나게 했는데
소리가 기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이 나무가 있잖아요. 네. 오이 나무에 전극을 연결하고 네. 오이를 안 보이는 곳에서 네. 도마해놓고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자르면 얘한테 변화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네. 얘는 자르는지 안 보여. 네. 거리가 상당히 있어. 그래서 카메라를 둘을 비추는 거예요. 네. 근데 얘한테 소리 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오이를 잡았어요. 자, 오이를 자릅니다. 이제 카메라 앞에서 그 사람 얘기해요. 오이를 자릅니다. 그리고 딴 도마에 오이죠, 놓습니다. 딴 오이. 응, 딴 거지. 거기서 딴 거지. 그리고 도마에 놨죠. 이제 칼을 딱 댑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직 안 잘랐는데 자 봐요. 칼을 내리는데 잉 이렇게 깜짝 놀라. 소리가 나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다음에 잉 이런 소리가 나. 자르려고만 해도 소리가 나는 자르려고 거예요. 하는데 안 잘랐는데 아직 와. 자르려고 하는 내려가는 걸 알아. 저쪽에서 어떻게 하는 오이 나무가 잉 이런다니까. 와, 그래,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과연 오이 뭐 나무가 무슨 하등 생물? 우리 이상의 텔레파시를 하고 있는데 모든 건 연결돼 있다. 네. 생명의 세계라는 게 신비롭네요. 그 소리는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 잉.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전기 자극 실험하는 게 예전에 되게 많았죠. 그래서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세상을 파괴하는 마음 바이러스 병원체. 이게 이제 요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로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마음 바이러스 병원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이제 최근엔 들어서야 이게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지. 그것도 뭐 처음 얘기한 거는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했던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개념인데 약간 다른 개념으로 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 리차드 브로디가 전하는 핵심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짓는데 마음 바이러스 오브 더 마인드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마음 바이러스의 최소 단위를 밈. 네, 밈. 들어보셨죠? 네. 밈이라는 단어는 1976년 이기적 유전자 더 셀피시 진의 저자 리차드 도킨스가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게 이제 이 네. 사람이 진화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뭐 초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네. 여러 가지 뭐 완전 뭐 무신론자고 네. 이렇게 돼서 종교인들하고 막 싸우고 하는데 네. 어쨌든 여기 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 여기선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마음의 정신의 어떤 기본 단위를 밈이라고 봤다. 퍼지는 형태로 보면 바이러스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내가 좋은 생각을 전해주면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밈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 인터넷 세계에 있는 게 뭐냐면 짤이에요. 짤. 짤이 또 다른 밈이다. 짤 뭐 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쁜 연예인이 뭐 이렇게 뭐 머리를 찰랑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 같은. 네. 그리고 짤. 카톡에서 보는 그런 어떤 그 이모티콘. 이모티콘도 밈이고 네. 밈이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문화로 엄청나게.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히트친 게 이제 아무 노래 누가 불렀더라? 지코의 아무 노래가 뭐냐면 그걸 똑같이 유튜브에서 따라해서 그냥 아무 노래 생각도 없이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데이트를 쳤죠. 네. 전부 밈이에요. 밈. 이 밈은 정신적인 그런 거 이제 최소 단위이기도 하지만 인간 문화에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네. 단위. 네. 그래서 짧게 이렇게 문화의 하는 최소 것도 단위. 다 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조, 뭐 어떤 학풍 이것도 다 밈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크게 보면 이 밈의 작동을 비롯한 상호 교류와 복제, 진화에 대한 연구를 미메틱스라고 한다. 브로디는 바로 이 미메틱스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오늘날 문명을 물질 중심에서 영성 중심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화혁명의 중심 주제가 미메틱스라는 것이다. 여기 이제 미메틱스라고 그래서 네. 밈이라는 단어를 어떤 세계관 형태로 좀 확장한 단어 같아요. 그죠? 패러다임으로 이게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 미메틱스라는 분야가 실제 있다. 이게 문화의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마음 바이러스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가? 본래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서 산다고 한다. 바이러스가 사는 환경은 첫째는 생물체, 둘째는 인간이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네트워크, 셋째는 마음과 환경, 생각이다. 세포와 컴퓨터에서 바이러스가 작용하듯이 인간 마음의 세계는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또 다른 최적의 생존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게 우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네. 물질적인 바이러스뿐이 아니고 이 신기하다. 바이러스가 첫 번째는 생명체 단위로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네. 실제 병을 일으키는 세균 형태. 둘째는 이게 이제 생명체에서 문명으로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컴퓨터 그 그쵸. 바이러스를 치료하죠. 여기도 바이러스라고 부르죠. 네, 알약 또는 뭐 안랩.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데이터 네트워크 여기에 다 있어요.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뭐 유명한 것들이 생각나죠. 예, 그리고 셋째 마음과 환경, 생각. 요즘은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걸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가득가득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게 더 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결성이 강해지고 그런 정보가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정보 바이러스라는 말을 써요. 정보 바이러스. 아, 네. 가짜 뉴스 같은 거? 네, 가짜 뉴스도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제 그게 퍼지고 그게 커지고 사람들을 그리고 감염시키죠. 예, 감염시키고 또 복제해내고 더 커지고 또 예, 그 감염성이 또 돌연변이가 또 일어나고. 이게 이제 그 정보 바이러스라는 인포메이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바이러스는 그 조건이 첫 번째 침투해, 그리고 복제해, 그리고 세 번째 지시해, 그리고 네 번째 퍼뜨려, 스프레딩. 네 가지를 하면 다 바이러스지 뭐.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생명체와 무생물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도 그것만 해도 이 컴퓨터 바이러스도 그건 뭐 무생물이라 생명의 경계가 있다고 그것도 안 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지금 AI가 그렇게까지 나오는 세상인데 거의 인간에 접근하려고 막 하는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시하기가 뭐예요? 지시하기는 이제 그 안에서 지배하는 거지. 이제 그 세포를 올라타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킹덤에서 이거 천국혈로 올라가서 송가체로 올라가서 거기 올라타는 거지 이제. 그리고 지가 원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실제 영적으로 보면 빙의도 영적인 어떤 밈이죠. 미메틱스가 작용해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근데 무당하고는 틀린 거지. 무당은 실제 자기가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약속을 하고 그 장군 신명이든 동자신이든 약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리죠 이거는. 그리고 도통을 해서 열리는 세계는 그건 아니고 이제 태을은 완전한 진화를 가지고 그 신도 세계에 눈 떠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이게 나쁜 쪽으로는 질병이나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나쁜 쪽의 어떤 그런 퍼뜨리기, 확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반대되는 선한 바이러스라 하긴 그렇지만은 선한 밈을 퍼뜨리기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 요즘에 이제 많이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뭐가 있죠? 그 저기 방탄소년단. 내가 선한 얘기만 하면 선한 영향. 시크릿이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시크릿. 우리가 좋은 생각을 좋은 뭐 행동들 선풀 달기, 뭐 좋은 어떤 그러한 마음 희망적인 거 이런 거 퍼뜨리기, 감사한 말 한 마디씩 하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좀 더 사실은 반대된 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좋은 한이 있고 좋게 풀어진 한이 있고 나쁘게 풀어진 한이 있듯이 그것이 그 퍼지는 양상은 아까 이제 그런 것처럼 조종학이라든가 뭐 복제라든가 똑같은데 이거를 과연 내가 거기서 좋은 쪽으로 해서 이걸 퍼뜨릴 것이냐 나쁜 쪽으로 해서 퍼뜨릴 것이냐 이게 결국은 악이 되고 선이 되고 하는 거죠. 그거를 결국은 어디서 하냐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이 이제 결국 마음에서 마음이 바로 이제 그 선과 악이 결정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결국은 그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좋게 갈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 자체가 병들어 가지고 이 질병을 퍼뜨리는 존재가 될 것이냐 근데 그것은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은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게 병난이라서 바이러스를 먼저 이제 하시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이제 긍정적인 밈 이거에 이제 어떤 극치는 만트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울주야말로 이 우주에 이제 그 광명을 가져오는 진정한 이제 새 우주를 여는 밈이다. 그런 태울주를 읽는 수행 시스템 동공과 전공이 바로 미메틱스, 새 우주를 여는 미메틱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균의 세계가 이제 박테리아와 이제 바이러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 문명 후기 시대에는 정신 세계에서 이제 밈이라는 게 있는데 밈이 이제 정보 인자인데 이거를 우주 변화 원리의 한동석 선생은 인소라고 했다. 인소? 정신의 최소 단위. 정신적인 최소 단위를 인소. 우리가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소라고 하죠. 원소. 원소와 인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킨스가 얘기했으면 도킨스 게 아니고 다 있던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대중화된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태울궁에서 수행을 하고 도장에서 수행하고 가정에서 청수를 모시고 수행하는 것이 원초적인 인류 문화의 밈이다. 원초. 하나님을 모시거나 우주 절대자 상제님을 모시는 근원 원형 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신교 문화일 테고
그래서 마음 바이러스는 다양한 정보를 가진 밈으로 사람들을 감염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밈에는 긍정적이며 밝은 것이 있는가 하면 네.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 오늘 얘기하는 게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먼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밑에 그러므로 인간이 만일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생각 중독을 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 중독. 와, 이게 뭐 쇼핑 이런 중독 단어들 봐. 쇼핑 중독. 지금 딱 현대인들에게 적절한 네. 솔루션이네요. 그렇죠. 솔루션. 솔루션. 네. 그래서 생각 중독. 어떤 생각에 갇혀서 맞아요. 있는 것도 생각 중독일 테고, 긍정적인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제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또는 본인이 맺은 원과 하늘에서 좀 벗어나서 풀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고. 물질 중독, 네. 돈 네. 하고 도박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이게 이제 있죠. 실제 우리 홈쇼핑을 보면 이렇게 막 누르고 싶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바이러스 감염돼 있으니 그것을 퇴치해야지 진짜 병이 낫는다는 말이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옆에 이제 긍정적이고, 이걸 좀 볼까요? 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보를 전하는 좋은 밈이 천지에 퍼진다면 온 세계를 정화하고 멋진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이 책 뒤에 나오는 네. 이게 수행 문화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인간은 돌을 닦지 않으면 네. 안 되게 돼 있다. 돌을 닦는 생명체로 태어났고, 네. 돌을 닦지 않으면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 밈 중에 밈, 그러니까 비자 만트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의 최소 단위의 네. 그걸 이제 주문인데, 그 중에 그 소리 중에 씨앗 소리, 시드 만트라가 바로 훔이라는 거예요. 훔이야말로 이 우주의 그 깨달음에 집합된 진정한 밈,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구촌에 이제 환경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인간 영혼을 순결을 파괴하고 마음의 원한에 상처를 주는 밈, 즉 마음과 영혼의 바이러스 병원체가 하늘 땅 사이에 꽉 차 있다. 네. 원한이 바로 이 우주에 꽉 찬 밈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명 진단을 한 어떤 성자도 없었다는 게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지금 와서는 그런데 우리도 네. 뭐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상제님 진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뭐. 인간의 내면과 문화 속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폭발하여 온 인류를 공포에 빠뜨리는 대병이 대자연의 운명이나 역사의 발전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차 인류에게 닥칠 3년 질병대란의 배경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네. 이 3년 괴질 대란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건 뭐 무조건 오게끔 돼 있고, 네. 그건 어떤 이 천지의 이치로도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부의 핵심 내용을 네. 얘기를 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네. 마지막에 박스 기사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덕 선생님이 좀 얘기한 거랑 연결되거든요. 네. 제목이 인간이 저지르는 동물 학대.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행위는 인간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물들에 대한 학대가 도를 넘었다. 그로 인해 동물들이 처절한 원한을 도끼를 양산하고 있다. 동물들도 네. 이 원한을 품고, 그렇죠. 그리고 처절한 원한이 도끼 서린 기운, 살기죠, 살기. 그 양산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사람이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돼요. 네. 그럼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제 뭐 지금 우한 바이러스 네. 때문에라도 이제 지금 식량 대란이 곧 와서 네. 엄청난 이제 그 재난을 맞게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먹고 살려면은 이제 뭔가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동물도 뭐 우리가 주로 먹는 고기로 얘기하면 돼지, 소, 닭, 뭐 그 외에도 있고, 뭐 대량 생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좁은 장소에 많은 걸 놓고 길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치킨을 맛있게 먹지만 네. 실제로 기르는 장면을 보면 참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파트에 살잖아요. 23평은 아니죠. 본인 몸만한 아파트죠. 목이 끼어서 겨우, 그리고 항생제를 엄청나게 맞아가면서. 네. 제가 뭐 마트에 가면 돼지고기 목살이 있어요. 네. 그러면 목살을 먹지 마라. 왜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 부분에다 항생제를 제일 많이 주사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길러내고 짧은 시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길러내다 보니까 네.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라긴 자라요. 고기로는 자라지만 그게 결국 독소가 된다.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조류독감. 이제 이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옥자를 보면 봉준호 네. 감독 얘기가 나오죠. 네. 옥자에 보면 이제 대량 생산해서 인류는 더 이상 식량을 생산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돼지인데 수포 계량 유전자 변형 돼지가 나오죠. 엄청 큰 돼지. 네. 근데 먹는 건 조금 먹는. 네, 조금 먹으면서 엄청 크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꼰 건데 한동안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한 3일은 못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도살 장면이 그렇고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량 생산해서 우리 식탁으로 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혐오스럽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인간이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행복하게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걸 먹어야 되거든. 이게 먹고 먹히는 세상인데 그렇게 해서 먹은 길러낸 고기가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도구로 다가오고 그건 동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수렵 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축 생활, 목축 생활을 하는데 수렵 시대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동물에 대한 어떤 그래도 존경심 아니면 뭐 같이 산다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에 그게 나오죠. 맞아요. 아바타가 이제 바로 그 시절에 사람들이 그 동물을 이제 대하던 필요한 만큼만 그게 이렇게 이제 토템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토테미즘 쪽으로도 얘기가 됐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역사가 발전이 되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준 어떤 그런 지배되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지면서 이제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학대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이제 자연으로서 이제 인간과 분리가 되면서 지배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인간에서는 또 인간이 분리가 된 건데 노예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지배 대상으로 있던 거고 그러면서 인간이 깨어나면서 여자가 인간에 포함이 됐고 노예가 인간에 포함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 동물은 아직도 이제 지배 대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수렵 시대에 그 동물들과 함께 생활했던 어떤 그 가치로서의 똑같은 동일 가치로 그래도 여겼던 그것이 이제 지금은 없고 지금은 아예 그냥 먹이로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치킨을 알아도 뭐 치킨이 맛있다는 거 알아도 닭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는 거는 전혀 생각 못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요즘은 서울에서 자란 애들은 한 10대 후반까지도 닭을 직접 본 애들이 없는 애들도 있대요. 직접 닭을 본 애들이 없는 애들도 있고 만져본 건 더더군다나 없고 이제 뭐 이렇게 대량 생산을 기르다 보니까 아까 항생제를 먹이면서 이제 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뭐 외국에도 이제 그게 지금 비일비재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아놓으니까 이게 병이 퍼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 병이 퍼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옛날에는 선별적으로 했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선별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거 영국에서 이걸 살처분을 했어요. 처음에 그때 아마 광우병 생겨가지고 했나 잔인한 거지. 한꺼번에 그냥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살처분 방법이 국제적 공인을 받은 거야. 이게 좋다라고 하면 전세가 살처분하기 시작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이번에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인간을 살처분했으면 금방 끝났을 텐데.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인간 또한 그런 동물의 한 이제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인간과 동물이 결코 다르지 않고 그 항생제 폐해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무님께서 앞으로 질병이 오기 전에 단독과 시도가 먼저 온다. 이게 이 항생제라는 게 지금 인간만이 항생제가 아니라 지금 동물의 항생제로 인한 그것이 사람의 어떤 그런 내성을 심어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단독으로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 결국은 된 거죠. 그야말로 슈퍼박테리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병든 소들의 살과 뼈를 갈아서 만든 사료를 돼지와 가금류에게 먹이고 다시 도는데? 돼지와 가금류의 살과 뼈를 갈아서 사료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사료가 또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먹고 그러니까 소가 소를 먹는 살찐 소, 돼지 등을 인간이 먹었다니 인간 생명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광우병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구멍이 뻥뻥 나는 거죠. 프레온이라고 해서 그것도 바이러스거든요. 프레온 바이러스. 근데 어떤 영화 보면 프레온 바이러스가 퍼져서 좀비가 돼요. 그 영화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그 저거 먹고서 사람도 사람 인간광우병. 인간광우병이구나. 이제 뇌가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있었죠. 먹는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류 문명사에서는 소에게서 시두가 오고 말에게서 독감이 오고 쥐에게서 흑사병이 생기고 인간의 전염병 가운데 한 70% 이상이 동물에게서 왔다. 이번에 박쥐에서 오고요. 이기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에 빠져서 무자비한 방식으로 얻어낸 동물의 고기와 우유와 계란이 앞으로 인간에게 더욱 심각한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2부 1장이 끝나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네. 병난이 왜 오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공감할 수 있게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대책, 네. 어떤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지 인류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동물들이 상제님께 먼저 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먼저 전염병으로 지금 죽어서 살처분되면서 우리들은 먼저 간다. 그렇지만 인간들 너희도 멀지 않았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후천에 가면 어떤 식습관이나 식문화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아바타에 보면은 네. 이제 주인공을 잡아먹으러 오는 개처럼 생긴 애들을 네.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죽이면서 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칼로 죽이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네. A번님께 그 되돌아가라 라고 이제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잔인하게 죽이는 방식이 아닌 덜 살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뭐 그런 생산체계 뭐 이런 식의 요새 저기 나왔어요. 요새 이제 배양하는 고기 배양고기 실험실 배양고기가 나왔고 그거 팔려요 지금. 그거 되게 비싸게 지금 팔려. 아직 기술 이제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가 지금 이제 두부, 콩고기? 콩고기인데 그때는 이제 그 비슷하게 만든 거잖아. 콩고기를.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뭘 해놨냐면은 햄이라 해가지고 네. 왜 고기가 맛있냐면은 이거를 네. 했을 때 네. 갈색되면서 네. 이제 그게 저기 맛있어지잖아. 그 네. 맛있는 고기 맛 그쵸. 있잖아요. 무슨 물질이 나와? 그 햄이야. 혈액 속에 있는 햄이 네, 그 맛을 나와서. 낸대요. 근데 이 햄이 콩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햄을 추출해서 그거를 맥주 효모 네. 거기에 너가 배양을 시켜서 네. 그거를 섞어가지고 콩고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맛은 똑같대. 근데 씹히는 것만 이렇게 좀 물컹물컹해서 그렇지 맛이 똑같아. 지금 그래서 그걸 만든 회사가 네. 지금 이제 그 팔고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미국에서 팔고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 투자해가지고 그거 지금 되고 먹어보고 있어요. 근데 싶은데요. 뭐 비건들도 있고 네. 동물 보호자들 뭐 이런 네.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신도 문화나 이런 병난의 이런 세계에서 보면 네. 이제 앞으로 실제 후천에 뭔가 정착돼야 될 네. 이제 완성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네. 되겠죠. 네. 네. 어떤 생명공학의 기술과 더불어서 네. 하여튼 참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병이 어떻게 되고 그 네. 원한의 문제가 어떻게 돼서 된 거고 그리고 네. 이제 밈에 대해서도 여기도 정리를 했고요. 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놀라운 얘기로 전해지는데 네. 이 병이 신도 세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건 이 우주의 변화 이치, 계절 바꿈에 의해서 또 네. 필연적으로 오게 된다. 네. 이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생존의 비밀 2부 1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